김강우가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잖아요. 이건 뭐 감독이 딱 처음부터 이 표현을 격하게 하자면 까놓고 시작하니까 저도 스포일러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영화상 제일 극악한 방법 혹은 완전 범죄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인 뭐 말을 많이 하는데 이철호 변호사 워낙 법적 이 기본 개념부터 여쭤봐도 늘 대답을 명쾌하게 잘해주는 명쾌한 조로니까 살인은 무엇입니까? 살인은 이제 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법 조문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사람하고 살해한다라는 말이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 살인죄 같은 경우는 그 구약 성서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자녀인 그 카인과 아벨, 카인이 먼저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가 그 김강우 씨가 김예 씨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뺐는데 그게 이제 살인죄가 해당되는 거고 또 중간에 김강우 씨와 김예 씨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로 치여서 사망케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이 되는 거고 고의가 없었으면은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어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살인죄, 과실로서 사망케 하면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예. 근데 사람을 사실 절대 죽이면 안 되지만 죽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김강우가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뭐 죽었다 안 죽었다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기도 분명히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연이. 그렇더라도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살인이다 그러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살인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살인죄를 보통 살인죄라고 그러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를 존속 살해죄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유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를 영아 살해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촉탁 승낙받아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는 보통 살인죄보다 가중해서 처벌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사람을 사망케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처벌되는 게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야 합리적이죠. 근데 지금 사람을 사망케 이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란 말 참 쉽게 하지만 예. 또 기본 개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사람인가요? 제가 아이를 낳아본 엄마로서 이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이죠. 제가 그러면 태아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죠. 저 그 태동을 저는 다 매일매일 24시간 같이 느끼는데요. 그러면 태아 때 같은 경우는 사망케 하면은 낙태죄로 처벌됩니다. 태아 이후에 사람이 됐을 때 사망케 하면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태아하고 사람하고 그 사이에 언제부터 사람이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판례 입장은 분만을 개시한 때 진통이 오잖아요. 네. 진통이 올 때 그래서 분만이 주기적인 진통이 와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하는 경우는 그 자궁을 절개하잖아요. 수술하려면 그 자궁을 절개할 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뭐 그래요. 그렇게 사람을 법적으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구분을 네. 한다면 뱃속에 있을 때는 낙태죄, 배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와야 살인죄라면 낙태죄랑 살인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범죄는 없겠네요. 어떤 생각은 그럴 수도 있지만 낙태죄의 그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게 낙태죄 같은 경우는 자연 분만기 이전에 모체, 엄마 뱃속에서 배출시키거나 네. 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망케 하는 경우가 낙태죄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 분만기 전에 배출시켜서 그건 낙태죄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이면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있는 게 네. 산부인과 의사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그 자연 분만기 이전에 배출시켜서 그 염화칼슘을 주입해가지고 그 아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는 낙태죄하고 살인죄가 같이 적용돼서 낙태죄, 살인죄 두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아, 낙태를 시키면 보통 사망하여 세상에 나오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질긴 생명으로 살아나왔는데 결국 그 염화칼슘으로 또 한 번
이건 정말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있냐 없냐. 곧 자살하려는 사람이어도 먼저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 태어난 아이가 계속 생존할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있으니까. 낙태를 해서 만약에 살아갈 생존 능력이 좀 적다 하더라도 예. 살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법에 빈정 상하려고 그랬는데 또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법은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람의 시작은 거기야. 그럼 끝. 언제부터가 그럼 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었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죽었다라는 것을 물어보면 사람이 언제 죽었냐 그러면 숨을 안 쉴 때, 뭐 심장 박동이 없을 때, 둘 다 뭐 숨도 안 쉬고 심장 박동도 없을 때, 그렇잖아요. 모든 뇌 기능이 정지했을 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뇌사설을 보통 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맥박이라든지 호흡 같은 경우는 인공 장치를 통해서 그 되살릴 수 있잖아요. 또 호흡이 정지된 것 같은 경우 인공호흡이라든지 뭐 다른 구조 수단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는데 뇌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는 되살리는 경우가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에도 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뇌사를 했을 때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법적으로 보면 뇌사했을 때, 사람이 사망한 이제 시체가 됐을 때, 요때 이제 그럼 사람이 아닌 걸로 본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얄궂은 질문 드릴게요. 이미 시체가 돼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또 죽이면 사람이 아니니까 살인죄가 안 되겠네요. 그죠. 말이 약간 모순되는 부분인데 죽인 사람을 또 죽인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이미 죽었으니까. 예,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살인을 해야지만이 살인죄가 되는 거고 사망했을 때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체 유기, 사체 손괴 그런 게 성립됩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역적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무덤에서 파가지고 다시 죽이는 부관 참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아니라 그 분묘를 이제 다시 발굴했어요. 네. 분묘 발굴죄. 그리고 거기를 잘못해가지고 뭐 손괴를 시켰다 하면 사체 손괴죄 이렇게 같이 처벌됩니다. 특히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이전에 태아 있을 때는 낙태죄 그리고 분만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 살인을 하면은 살인죄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뭐 여기에 모욕을 줬다, 오욕죄, 사체 오욕죄가 되고 뭐 손괴를 시켰다면 사체 손괴죄, 뭐 가지고 왔다 사체 영득죄 이렇게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이 사망하고 난 이후부터까지 쭉 일련의 딱 범죄 형태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아,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군요.